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 선생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녹화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오후 3시에 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정치인이 이제 당 대표가 총선과 관련해서 자신의 거취를 저렇게 이제 발표한 부분이면 어지간하면 뭐 그것이 좀 화제도 되고 정치적 이슈도 되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도 되고 해야 되는데 저게 이제 떠밀려서 나왔다, 타이밍을 놓쳤다, 또 공간위 에서 10일까지 시간을 줄 거니까 종로 나가든지 불출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불출마했을 때는 만약에 오늘 종로 출마가 아니라 황이 당의 대표로서의 권위를 총선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뭐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종로 출마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3일인가요? 광화문 집회에서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아주 크게 선언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역시 황교안이가 종로에 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 시점을 통해서 언론들도 이낙연과 황교안과 이낙연 간에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졌다. 또 대전을 벌인다. 뭐 이렇게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그런데 그 후로 한 달 가까이 뜸을 들이면서 양천에 나간다. 어디 영등포에 나간다. 또 동작에 용산에 하다못해 요 마포까지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이 황교안 종로 출마 문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죠. 정말 이러다가 총선 망치겠다 그런 우려들을 했는데 뒤늦게나마 어쨌든 종로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한 것은 저는 만시시탄이지만 그래도 다행 아니냐. 예를 들면은 두 가지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종로 아니면 불출마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 나간다는 것은 그건 완전 겁쟁이 프레임에 빠져갖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좀 웃기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정치 지도자는 말하자면은 옛날에 뭐 군주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포 내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가 한 겁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면은 그걸로 끝이다. 권력은 끝나버린 거다. 그런데 자칫 지금 조롱의 대상으로 가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거론되는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민주당 그 출마자들이 빨리 오르나 여기 오면은 내가 작사를 내버리겠다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지금 조롱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막바지 몰려서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종로를 어쨌든 반전의 어떤 전기를 만든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든가 또 다른 지역에 출마를 했다고 하면은 황교안 그 정치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치명상이고 그것은 황교안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권 전체 총선에 아주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고 지금은 단순한 지금 총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파탄으로 가느냐 그걸 또 저지하느냐 이 싸움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한 사람 개인의 어떤 그 뭐 정치적 실패를 끝나는 거야. 그게 뭐 본인의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판 전체를 그렇지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종로 선택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코너에 몰려 가지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아직은 뭐 공천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무슨 선거전에도 들어간 상황은 아니고 좀 선점 효과 이런 것은 놓쳤다 하더라도 반전에 어떤 터닝 포인트는 맞는 거 아니냐. 바닥에 지금 바닥을 쳤는데 이제 잘만 하면은 그래도 상승을 해서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잘 아시잖아요. 선거라는 것은 3일 전에 결정이 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구의 텃밭이 아닌 지역에는 그냥 해보면 또 막판에는 또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박빙으로 갑니다. 비슷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지난 선거 때 오세훈이 15, 20% 이긴다 했고 나무 지역에 유세 다녔지 않습니까? 나는 뭐 당선되는 거 당연히. 근데 까보니까 어땠어요? 정세균이가 뭐 한 20% 이렇게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절대 자만하고 오만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걸로 안다는 그 순간에 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보자면 제가 황이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판단이 원래 없다고 하면 주변에 저쯤 되면 뭐 당 대표면 정무적인 부분으로 뭐 공식적인 당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보좌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조직도 있을 거고 또 개인 그러겠죠. 참모도 있을 거고 한데 멘토들이 꽤 있는 걸로 최악의 순간 전에 이 공간이 위해서 종로 출마나 불출마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어제 결정 이전에 본인이 했더라면 그래도 조금은 나았을 거라고 보고요. 아쉽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주변에다가 여론조사를 뿌렸느냐. 심지어 저보고도 영등포에서 조사 왔더라고 전화가 막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정을 안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고를 때 하든지 그때까지는 여론조사를 하면 곧바로 소문들이 퍼져나와서 언론사에 들어가고 여당에 들어가고 할 거라는 거는 다 알 건데 여론조사를 여기저기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만약에 아니라면 여기 나가겠다고 차라리 해버리는 게 낫지 한 군데를 골라서. 네, 그렇죠. 온 사방을 쑤셔댄 게 지금 다 나오고 하면서 망신은 있는 대로 다 당하고 또 당에서 압박을 하니 둘 중에서 마치 이제 10대 맞을 때 20대 맞을래 하니까 10대 맞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꼬라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판단이 없는 걸까요? 나 정말 역대 정치에 그래도 당대표고 나선 사람 중에 저런 사람 처음 봐요.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황교안 대표와 제가 이제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아는 분도 아니니까 이렇게 오랜 정치계부 경험으로 봤을 때 저분의 어떤 정치적인 모든 일에 탤런트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재능. 그렇죠. 재능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 황 소장이 이렇게 성공한 것도 다 이 재능이 있으니까 이 유튜브에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나 합니까? 여기 와서도 다 실패한 사람이 뭐 열에 9번 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식견도 있어야하고 또 말재주도 있어야하고 여러 것이 결합돼야 되는 건데 정치인은 더군다나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실제로 누구나 다 덤벼드는데 그런 사람들 와서 정치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데 그런 탤런트로 보면은 말하자면 정치적인 DNA 이걸 보면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안철수과다. 제가 안철수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내가 보니까 나도 몇 번 그때 만나본 경험으로 봐서 정치적 DNA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 전화도 오고 그러대요. 좀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는 뭐 반듯한 분이시고 또 식견도 있고 어떤 그 개인적인 역량, 능력 이런 것은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그래서 행정공무원 닦여진 길 위에서는 늘 1등을 하신 분인데 정치는 닦여진 길이 아닙니다. 황무지예요. 황해예요. 이건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고 그러한 탤런트가 없는 분이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흔들어 가지고는 워낙 뭐 총선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공동선대위라도 꾸려 가지고 제대로 한번 선거를 하고 그 이후에 당내에서 뭐 통합신당이 되든 여기서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와서 아주 제대로 한번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런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본인이 그런 정치적 경험이 없는 데다가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탤런트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 참모들이 정말 유능한 참모들 정치권에
또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꼭 정치인 아니라도 또 아주 책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잘 모셔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야 해요. 근데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온 사람들을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너무 권위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더라. 그래서 그분은 평생 검사하다가 장관하고 총리했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고 상층권에만 있었던 사람이니까 옛날 이해창과다. 그 어떤 멘탈은 아마 그런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직언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이 아부꾼들만 모여들고 또 황교안 대표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상배들이 주변에 많이 꼬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아는 분들도 그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거기서 특본이 무슨 중요한 책사라고 하고 있는지 참 안심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여기 나와서 또 얘기했잖아요. 그 쓰레기 참모들부터 쓸어내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황 대표로서는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일천하고 또 그런 DNA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정치적 책략과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보조를 하면 얼마든지 클 수는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 대표가 본인도 정치적 감각이 떨어진 데다가 주변 참모들도 보면은 대부분 좀 법조 출신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라는 게 아주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고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이렇게 폭넓게 못 보고 또 이 밑에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또 하나 아까 여론조사 얘기도 했는데 아니 본인이 험지에 나간다고 했으면은 여론조사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여론조사 하면 내가 나가면 이길 것 같더라. 그런 여론조사 나온 뒤 나가면 그게 험지입니까? 험지가 아니죠. 험지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 저는 별로 좋아하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분은 정말 정치적 감각이 있는 분입니다. 좀 입이 그렇고 좀 보수 품격으로는 좀 떨어져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양반 얘기했잖아요. 아니 누구는 꽃신 시켜서 양지로 보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집신시켜서 사지로 보내느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좋은 결단을 제가 볼 때는 정말 만시지대하지만 얼마든지 승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주변 참모들도 좀 잘 가려서 좋은 분들을 모셔오서 정말 좋은 정치를 또 좋은 선거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폭주 열차를 막지 않으면은 이제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떨어지면 괜찮죠. 문재인 가서 혼자 떨어지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국민들을 다 끌고 가고 낭떠러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두어 달 전에 그 한국당에 옛날에 내 알던 뭐 이제 영입이나 이런 거 관계하는 사람이 전화가 몇 차례 보좌해서 뭐 하려고나 치아라 했더만 왔어요. 그래서 뭐 영입하는데 뭐 좀 와서 도와주고 어쩌고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단수보다는 훨씬 위에서 보잖아요. 그럼요. 내가 자기한테 창피를 안 주려고 그 말 안 했지만 니 황교안이하고 이야기하고 왔나 아니면 황교안이한테 가서 황장수 입 막았다고 네가 그 한번 생색 내려고 왔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넘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참 망신스러운 경우, 민망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웃으면서 나는 정치 안 하니까 알았다고 가라고 그걸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혹시 한교안 씨가 이 방송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세요. 그래야 당신이 그나마 보수판에 이 4월 15일 날 다 안 죽고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사람 같은 사람인데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지금 폭탄이 조금 보이는 게 미래한국당 저거 있잖아요. 비례정당. 비례정당. 저 이제 한성교를 대표로 앉히고 뭐 조은현 의원을 내보내가 사무총장 격으로 이제 저 합의에 탈당시켰는데 선관위가 딱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전략공천 안 된다. 전략공천 안 된다. 이제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터질 일을 미리 알고 살짝 그려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나중에 뜬금없이 했다 소리 안 들으려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간에 또 도는 소문은 뭔가 하면
당의 공관이 그거는 이제 황이 가만히 봤을 때 자기가 뭐 사람들을 앉혀놨지만 거기서 크게 막 자기 의견을 누구를 바꾸어가 어려울 거니 이제 저기 저 비례대표는 아예 자유한국당은 안 내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번호 순서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정리하느냐? 그 누가 정리할 것 같습니까? 황장수 소장이 가서 하면 어때요? 그 지금 주인이 없잖아요. 예? 뭐 한성교라고 있지만 그분은 원래 저 방송국 MBC죠. 앵커 출신.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사람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예, 사람은 그래서 그런데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말하자면은 어디 인터뷰인가에서 보니까 자기가 다 한다. 내 성격 알잖냐. 무슨 성격이 있어요? 그분이 사람만 좋지. 그렇죠. 허당이죠. 그래갖고 괜히 기자들 또 걸레질을 하는구만 했다가 옛날에 그 무리를 빚고 막 그랬잖아요. 좀 비하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한성교 대표가 그게 뭐 조은현 사무총장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는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적어도 한성교 본인이 들어가든가 자기 이제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아니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래 우리 너 뭐 같이 성균관대 선후배인데 한두 자리. 니도 그래도 뽀찌 좀 먹어라. 공천권 줄게.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게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공관위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관위는 지역구 공천만을 관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공관위가 비례 지역 다 하죠. 비례도 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지역만 하는 공관위를 보지는 못했어요. 예, 다 하죠. 그런데 지금 공관위도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뭐 정치 역량도 있고 인품도 좋으셔서 반응들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씹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나은 분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또 만만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 공천에서 황교안의 입김이 별로 먹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 황교안은 뭐 챙기냐? 챙길 게 없잖아요. 결국은 뭐 지역구도 어느 정도 뭐 배려는 하겠죠. 황 대표가 이제 최종적인 권한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결정하겠죠. 네. 그러나 이 비례대표 뭐 한 20여 명 많으면은 이렇게 당선되는데 적어도 황교안 대표가 반은 가져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한성규한테도 한 수석, 또 여기 또 주요한 물주들 최고위원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런 분들도 한두 석씩 넣고 또 모양새 갖추기 위한 또 사람들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법적으로는 자한당과 미한당이 전혀 별개예요. 자, 그렇죠. 선관위는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은 법적인 걸 따지지. 실제로 뭐 이쪽 당이 저쪽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정치적인 행위죠. 정치적인 행위고요. 근데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선관위가 하기 전에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무도 미래한국당 공천은 누가 하는가라는 걸 언론 보도도 안 하고 논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 박사님이나 저같이 정치판에 좀 이렇게 감이 있는 사람이 보면 저거는 황교안이 몫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굉장히 사적으로 될 소지가 딱 있는데 그런 냄새를 딱 맡아가지고 지금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못마땅해서 처음에 미래한국당을 바꾸시키고 터집을 딱 잡으려고 하는 쪽이 청와대일 거고 청와대가 지금 선관위 딱 끼고 앉아서 이걸 딱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딱 고리를 걸어놓은 거예요. 예, 고리를 딱 걸어놨는데 나중에 미래한국당 공천이 발표되었을 때 거기에 미래한국당 공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경찰이 만약에 선관위 고발로 압수수색을 가서 전화기니 뭐니 덮쳐서 서로 간에 연락이 왔다라는 걸 잡아내면 선거법 위반이죠. 그때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벌써 고리를 탁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너네들 당할 때 딴소리 하지 마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선거법에 그 몇 조지요? 거기에 비례대표 72조 2항인가 비례대표에 예. 대해서는 대의원과 당원들의 예. 그런 그 투표 절차를 투표에서 민주적 투표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예. 그런데 그걸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없다. 전략 공천하고 뭐 돈 받지는 요새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쪽에서 예. 뭐 개입하고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고 뭐 했다 해라. 할 경우는 이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는 거고 그걸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고발하면은 이건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조항 자체도 만든 게 지난 2016년에 네. 김종인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공천을 맡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비례대표 다 할까 봐서 바지 사장 문재인 견제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견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실제 투표도 하는 쇼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 보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리고 한국당은 그 관여를 못했잖아요.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그 법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당의 자율권 사항이고 정당 행위에 대해서 전략공천은 지역은 다 전략공천하면서 비례대표는 못한다는 건 이건 전혀 맞지도 않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만 또 틀림없어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틀림없이 민주당이라든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들고 뻔한 거고 또 그 무슨 이름도 없는 시민사회단체들 많잖아요. 예. 뭐 이렇게 대리해서 가서 고소고발해주는 나오겠죠.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소고발 들어가면은 이거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래한국당은 당연히 지금까지는 그런 법조항 같은 것도 뭐 언론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관심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지역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게 딱 본격적인 문제로 이렇게 부상이 되면은 아마 큰 파란이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아예 공론화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날 부분을 방지해야 되겠다 생각이 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두게 되면 이 사람들은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했다 해서 자기들이 마치 큰 꼼수를 잘 내가지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딱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아까 말한 뭐 전략 공천 되냐 안 되냐는 그 당 내부의 결정 부분도 문제지만 어쨌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부터 그 주변에서 정리해가지고 저쪽에 의견을 넘겨서 저쪽에 일부를 받아서 정리가 될 건데 비례대표가 그리고 비례대표의 상징적인 인물 영입도 사실상 한국당 쪽에서 하지 뭐 저쪽에 가서 영입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당을 만들 때 황교안이부터 다 가서 이거를 해서 난 그것도 잘못했다고 봐요. 외관상으로는 철저하게 너 다 알아도 저 당에 가서 한 사람들만 모여서 조촐하더라도 해야지. 이 당이 빚 갚은척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가 안 걸릴 일들을 해야 될 건데 다 몰려가가 무슨 빨간 비행기 날려서 그냥 저자들이 저러다가 나중에 깜빵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지 감당을 할 수 있어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기상천외한 것도 다 잡아서 법적 처리를 하는데 근데 지금 결국은 이쪽과 저쪽 사이에 공천에 대해서 말이 왔다 갔다라는 핸드폰 모든 기록만 가지고도 이게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다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다 무효가 되죠.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선 무효가 돼버리면 이게 선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선거 결과가요. 20석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부분은 우리 황 소장이 지금 처음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도 뭐 미래한국당 여기는 당연히 한국당이 한국당에서 알아서 한다고 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공천을 하지 않겠느냐. 또 여러 가지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여성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뭐 또 탈북자라든가 뭐 이렇게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공천을 줄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관위가 그 조항을 딱 들어가지고 딱 고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요. 또 법으로서 그게 악법이든 뭐든 법으로서 딱 걸리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이건 꼼짝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 소장님이 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 쓴소리를 많이 하지만 또 꼭 해야 할 꼭 약이 되고 뭐 살이 되는 얘기를 좀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도 미리부터 대비를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말하자면 큰 책이 잡히지 않도록 대의원 뭐 또 당원들 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아예 완전히 그쪽에 미래한국당 쪽에서 보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 그렇죠. 적어도 물밑에서는 만나서 뭐 말로 해서 증거가 안 남게 하더라도 그런 근거나 서류를 완전히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지. 저 한성교 저 대표가 내가 다 안다든지 이런 소리 하고 다니다가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사람만 좋지. 네, 내가 볼 때 전부 선거법으로 걸릴 짓들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이라도 나중에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야 할 겁니다.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괄로 그 투표에 붙이든가 해가지고 한 번에 일일이 다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심사하고 해갖고 투표하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지난번에 민주당이 했던 일들도 좀 잘 보고 그런 것도 또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일을 미리 사전에 막아야. 근데 한국당이 그런 부분에 아주 디테일에 약하죠. 지금까지 의석을 우리가 꼼수에 꼼수로 대응해서 여권을 콩궁지에 빠뜨리고 의석을 많이 챙길 수 있다 이런 데만 집착을 했지. 이 디테일에서 나중에 법적으로 딱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빤한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아무도 언론도 보도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언론이 당연히 그러면 한성교한테 공천은 누가 하냐 이런 게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나 어떤 여권에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했을 때 전부 당선 무효가 될 소지가 있으니 도대체 그것들을 피해서 당신들이 독자적으로 한 모양새를 갖출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누군가는 묻고 거기에 답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뭐 황교안 주변 사람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 종로 나가지 말라는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실정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총선에 다 이기는데 왜 괜히 그런 데 가서 리스크를 뒤집어 쓰느냐. 그러겠죠.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하고 참 정말로 한심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언론까지 다 보도를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난번에 지금 한국당 현일이 뭐가 있어요? 황장수 TV에서 한 사람 하는 것만도 못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진중권 혼자 얘기하는 것만도 108명이 있어봤자 허수아비다.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은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갈이를 제대로 지금 했습니까? 뭐 제대로 된 뭐 하나 투쟁을 했습니까? 결단을 한 게 있습니까? 그나마 뒤늦게나마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결단을 해준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그 왜 총선을 이기면 그 개헌을 하겠다 하는 게 제가 딱 보니까요. 그게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이제 총선은 이길 것도 같은데 그 전에 정권이 칼을 들이밀고 선거 때 두들겨 잡으려면 곤란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시끄럽게들 하고 다녔잖아요. 여기저기 지방도 다니고 뭐 또 수금도 하고 있어 다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문이 칼을 좀 대지 못하도록 문을 좀 달래놓읍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겨도 당신은 이럴 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이원 집정부제 개헌해준다. 그래 갖고 약을 쓴 거예요. 약을. 그 세상에요. 남한테 다 모르게 할 것 같지만 선수들은 딱 말만 들어도 저 왜 저 지랄을 하나 이게 딱 보여요. 이제 지랄한 거예요. 지랄. 그러니까 황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정리 안 하면요. 당신 나중에 큰일 날 일이 생긴다라는 걸 경고를 줘야 좀 해줘.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